신비한 미스테리 극장 조력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사실 두드렸다기보다는 때렸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이다. 마치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소리에는 문 너머에 있는 누군가의 분노가 생생히 묻어 있었다. 문을 부술 생각인가? 앤드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혹시라도 상대의 기분이 누그러질까 하여 억지 미소를 지었다. 윌리엄 잘 지냈어요? 마침 제가 먼저 찾아가려고... 앤드류! 내일까지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를 거야! 윌리엄이라 불린 남자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고함을 질렀다. 앤드류는 그 기세에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윌리엄, 일주일만 더 기다려줘요.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에요. 미안한데 이 방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섰어. 설마 돈도 없이 런던에서 지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온 건 아니겠지? 아무튼 분명히 말했다. 나가! 윌리엄은 신경질적으로 문을 닫고 사라졌다. 앤드류는 망연자실했다. 당장 돈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리버풀의 음대에서 드럼을 전공한 앤드류는 일단 런던으로 가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런던은 영국에서 가장 많은 라이브 공연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뮤지션이 활동할 수 있는 많은 자리가 있었고 그의 실력은 뛰어났다. 앤드류는 때마침 드러머를 구하던 로컬 밴드에 운 좋게 들어갔다. 밴드는 런던의 유명한 카페와 바 등 여러 곳에서 공연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탄했다. 밴드의 연주는 훌륭했고 많은 곳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앤드류는 밴드 활동으로 상당한 돈을 벌었고 물가가 높기로 악명 높은 런던에서 생활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밴드 멤버들과 마찰이 발생한 것이다. 원인은 앤드류의 술버릇이었다. 평소에 온순한 성격인 앤드류는 술만 마시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했다. 공연 후에 한 잔씩 걸치다가 멤버들과 주먹다짐을 몇 번이나 했고 급기야 멤버 한 명이 병원에 실려가기에 이르렀다. 다른 멤버가 경찰을 불렀고 앤드류는 폭행죄로 처벌을 받았다. 결국 견디다 못한 밴드의 리더 데미안은 앤드류 몰래 새로운 드러머를 구하고 앤드류에게 밴드에서 나가줄 것을 정중히 부탁했다. 앤드류가 밴드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앤드류는 밴드에서 쫓겨난 뒤 런던에서 활동 중인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모두 앤드류와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눈치였다. 그렇게 무려 반년 동안 앤드류는 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수입은 없이 카드빚만 늘어갔고 집 주인은 매일같이 밀린 월세를 독촉했다. 앤드류는 학자금 대출 금액을 다시 계산해 보았다. 막막한 액수다. 런던은 그나마 뮤지션에게 기회가 많은 장소다. 여기서 쫓겨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업계에서 그에 대한 평판이 나빠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앤드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방 안의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찌됐든 이 방을 비워줘야만 했다. 윌리엄은 경찰을 부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지 않았던가. 그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앤드류는 런던으로 올 때 썼던 커다란 캐리어에 짐을 담았다. 평소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전자드럼을 분해할 때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 어느새 창밖에 달이 떠 있었다. 런던에서의 마지막 밤이었다. 앤드류는 침대에 눕기 전 일기를 썼다. 10대 시절부터의 습관이다.
심리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던 앤드류에게 상담교사가 일기 쓰기를 추천했었고, 일기 쓰기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일기를 쓰면 마음이 편해질 뿐 아니라 실제로 고민거리가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다. 다만 오늘의 착잡함과 분노는 일기를 쓴다고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진 않았다. 앤드류는 평소 애용하는 독일제 만년필을 들었다. 2018년 10월 23일 결국 쫓겨나게 되었다. 그동안 했던 수많은 연습과 공부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회의감이 든다. 하지만 난 반드시 돌아오고 말 것이다. 보란듯이 성공해서 날 엿먹인 놈들에게 복수할 테다. 젠장, 빌어먹을 윌리엄. 그 자식이 가진 건물이 내가 알기로 런던에만 5채다. 일주일을 못 기다려주다니 탐욕스러운 놈. 부디 고통스럽게 죽길 바란다. 앤드류는 일기를 휘갈겨 쓰고 일기장을 덮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아 맥주를 몇 병 들이키고 술기운에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앤드류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깼다. 이건 사이렌 소리? 창밖을 보니 건물 입구에 경찰차가 여러 대 와 있었다. 앤드류는 윌리엄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윌리엄! 저 오늘 나갈 거예요. 젠장, 진짜 경찰을 부르면 어떡해요? 순간 문이 스르륵 열렸다.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앤드류는 눈앞의 풍경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방 한가운데 윌리엄이 목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는 접근 금지라고 적힌 띠가 쳐져 있었다. 경찰 여럿이 방 안을 조사하고 있었다.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방 안에 서 있던 경찰 중 한 명이 다급하게 앤드류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윌리엄은 어떻게 된 거죠? 앤드류는 당황해서 물었다. 실례지만 여기 사십니까? 경찰은 품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뭔가 적기 시작했다. 네, 703호에 살고 있습니다. 성함이? 앤드류입니다. 앤드류 테일러. 테일러 씨. 여기 건물 주인이 어젯밤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어젯밤에 어디 계셨습니까? 앤드류는 소름이 돋았다. 윌리엄이 살해당했다고요? 저는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더라. 혼자 살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아직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장 감식 중입니다. 테일러 씨도 조만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실 겁니다. 당분간은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혼란스러워하는 앤드류를 두고 사건 현장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앤드류는 런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경찰서를 방문했다. 앤드류는 윌리엄의 죽음과 관련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했다. 앤드류는 진술 끝에 한마디 덧붙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윌리엄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평소에 세입자들에게 악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앤드류는 윌리엄을 깎아내리며 묘한 희열을 느꼈다. 한편 경찰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현장에는 단서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오래된 건물에는 CCTV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일단 범인이 문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2주 전에 윌리엄이 쫓아낸 다른 세입자 한 명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평소에 둘이 다투는 것을 자주 봤다는 증언이 있었고, 사건 당일 밤에 용의자가 건물로 들어오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었다. 일단 용의자는 특정했으나 흉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었다. 윌리엄의 목을 찌른 것은 칼도 아니었고 송곳 같은 것도 아니었다. 윌리엄의 목에 있는 상처는 상당히 지저분했고 흉기로 의심되는 물건은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살인 사건에서는 흉기를 특정하고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나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 경찰은 우선 이 세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앤드류는 집으로 돌아왔다. 같은 건물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사실에 조금 겁이 났지만 날마다 찾아오던 집주인이 사라졌으니 당장 이곳을 떠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다. 앤드류는 짐을 다시 풀었다. 앤드류는 고민하다가 밴드가 아닌 오케스트라 쪽으로 일자리를 구해보기로 결정했다. 앤드류는 클래식 쪽으로도 연주 경험이 꽤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오케스트라 쪽으로는 앤드류에 대한 나쁜 소문이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다. 몇 군데 오디션을 받고 그중 한 곳에 합격했다. 앤드류는 뛸 듯이 기뻐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는 오케스트라에 합격한 다음 날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네, 앤드류입니다. 앤드류 테일러시죠? 하임 오케스트라 단장 피터입니다. 앤드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네, 단장님. 무슨 일이시죠? 그게 테일러 씨에 대해 어제 이야기를 하나 전해 들은 것이 있어서요. 지인에게 듣기로는 예전에 폭행 사건으로 밴드에서 쫓겨난 적이 있다던데 맞습니까? 앤드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멤버들끼리 술 한잔 하다 보니 내용이 뭐였든 간에 저희 오케스트라는 단원의 인성과 오케스트라의 명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테일러 씨와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전화가 끊겼다. 앤드류는 휴대폰을 집어던지려는 충동이 머리끝까지 올라왔다가 간신히 참았다. 갈 곳 잃은 분노는 자신을 쫓아낸 밴드 멤버들에게 향했다. 앤드류는 방구석에 쌓아둔 맥주를 들이켰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앤드류는 일기를 썼다. 일기는 앤드류가 분노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2018년 11월 2일 데미안과 밴드 멤버들이 내 앞길을 막아버렸다. 그때 그놈들이 경찰에 신고만 안 했어도, 데미안이 날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테지. 전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 답답한 삶도 누군가가 그냥 끝내주면 좋겠다. 앤드류는 일기장을 집어던졌다. 그는 맥주 몇 병을 순식간에 마시고 잠에 들었다. 한밤중에 앤드류는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났다.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뻣뻣한 움직임이 상당히 기괴했다. 앤드류는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주워들고는 초점 없는 눈으로 일기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데미안 밴드 멤버. 그렇다면 제임스, 밀러, 페르난도까지 총 4명이군. 좋아. 앤드류는 가방을 열고 드럼스틱을 꺼내더니 손으로 부러뜨렸다. 비스듬하게 부러진 끝부분이 제법 뾰족했다. 앤드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동이 트기 시작할 때쯤 앤드류는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부러진 드럼스틱을 벽난로에 던졌다. 뾰족한 끝부분에는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다.
앤드류는 다시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다음은... 이건 좀 아쉽네. 그래도 도와줘야지. 앤드류는 창문을 열었다. 그는 시원한 새벽 공기를 깊게 한번 들이마시더니 창밖으로 몸을 날렸다. 몸이 허공에 뜸과 동시에 앤드류는 잠이 들었다. 아마도 그가 다시 깨어날 일은 없을 것이다.